천억 원을 벌었다. 하예행 골침 양토모 안오행 누교 교주 양귀수 인사 올립니다.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한 3시 몇 분에 일어났어요. 한 6시까지 한 2시간 정도를 고요함에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소리 안 나게 하고 TV 당연히 안 켜고 불 꺼놓고 그랬더니 막 저 위에서 막 아이디어가 쏟아져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일어나가지고 TV 소음, 스마트폰 소음을 하면은 그 소음이 다 차단시켜요, 아이디어를. 근데 고요함에 있으면은 막 쏟아집니다. 그 일상이 반복되면은 엄청난 그 차이죠. 고요하게 있느냐, 시끄러운 가운데 있느냐.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럼 아이디어가 막 쏟아진다는 얘기는 저한테 엔돌핀, 더 나아가 다이돌핀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쏟아질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6시, 이제 7시 알람 해놨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7시 알람 울리면서부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이 한 8시 좀 넘었는데 우리 떤다 누나 카톡 와서 깼어요. 떤다 누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컵라면 올려놨어요. 원래 스케줄은 7시 일어나서 씻고 뭐하고 해서 나가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좀 바뀌었어요. 바로 그냥 집에서 이제 걸어 나가면서 찾으려고. 상황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행복도 대박도 귀인도 집 근처 가까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조바심 뭐 이러지 않아요. 다 이게 상황은 하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하다 넘어지든 누가 오고 시비가 붙든 뭐든 일어난 일은 최고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좀만 실수하고 말 실수하고 좀만 좀 욱하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 문자 보내면 뭐해, 책 보면 뭐해, 글 쓰면 뭐해, 똑같은데. 제가 49대 51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겨우 십몇 년 공부하니까 장점이 51 됐고 단점이 49. 두세 마디 하면 단점이 튀어나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제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유튜브 들으니까 그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 어제 제가 쓴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이게 다 지혜예요, 지혜. 여기는 이제 한쪽은 비어 있고 한쪽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키워드예요, 키워드. 한 단어 키워드를 말하면은 한 1시간 정도 풀이할 수가 있어요. 키워드가 한 100개는 되는 것 같아요. 2박 3일 강의할 수가 있어요. 체력만 되면. 그래서 체력이라겠죠. 정신력을 뛰어넘는 게 체력입니다. 우리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라면을 먹지만 울금 옆에 있으니까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일반인이 봤을 때는 라면인데 저는 지금 글을 읽었잖아요. 산삼을 먹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울금하고 글을 동시에 먹고 읽으면은, 글을 그리면은 산삼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속에 경이 끼고 누군가는 이걸 알아들을 거예요. 역시 그래서 양 교수님은 교주님이시구나.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뭐냐? 어딘가 써 있어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게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어른이냐 늙은 아이냐. 늙었다고 해서 다 어른이 아닙니다. 5살짜리 아이들 나이는 겉으로 봤을 때는 60, 70, 80인데 행동하는 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보면은 5살짜리 늙은 아이가 90% 넘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99%야. 아유 피난다 피나. 귀에 피나게 하는 인간. 저 어제 신곡천 가서 꽃을 보고 뭔 얘기를 했냐면은 너희들하고 옆에 있으니까 너무 고요해서 좋다. 너희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귀에 피나게 안아서 너무 고맙다 그랬어요. 걔들은 말 안 하니까. 걔들은 알고 있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지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빨리 알아들어도 자극이 뭐냐면 누가 나한테 자극 말을 한 거야. 그 바로 대답하지 말란 얘기예요. 실수하니까 한 5초 정도 생각해도 돼요. 거기에 대한 또 답도 있잖아요. 왜 빨리 말 안 해? 책에 나왔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 소중한 사람이다. 만약에 물어보면은 실수할까 봐서 생각하고 있다. 당신은 충분히 숙고한 대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돼요. 동물들을 밥 먹을 때 밥 뺏으면 바로 이빨 으르렁 됩니다. 그게 반응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 바로 그냥 반응해버려요. 바로 울어버립니다. 아이들 먹고 있는 거 뺏어봐 바로 울어 그냥. 주특기라서 어렸을 때 바로 나오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니까 바로 덤벼들면은 바로 욱하면은 아이입니다. 저도 그게 나와요. 왜? 49대 51 법칙에 의해서 이제 겨우 50일 예전보다 덜 나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보다 그 반응이 그래도 공간이 넓어졌다. 그리고 똑똑한 부엉이라고 써놨는 얘기. 똑똑한 부엉이. 해박한 이 똑똑한 부엉이는 뭐냐면은 이 부엉이가 하는 말이 다 옳아. 다 맞는 얘기야. 근데 부엉이 곁에 점점 사람이 떠나가고 옆에 가질 않아. 똑똑한데 모르는 게 없는데 남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남의 단점만 지적하는 거야. 남이 실수하길 기다리는 사람 부엉이야. 남이 좀만 실수하면 그걸 찝어 막 훈계. 그러지 마. 남이 잘할 때는 당연한 거야. 그런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리고 남이 저도 잘못할 수 있고 잘못하면은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해. 그런 점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어떤 일 하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뭐 써놨네. 우리가 왕년을 얘기합니다. 왕년에 내가 어쩌고저쩌고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그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한 80%가 넘어요. 책에 나오더라고. 왕년을 자꾸 자랑하는 사람들은 현재 자랑할 게 없으니까 왕년만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도 똑똑한 부엉이과예요.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면 나는 안 했느냐? 저도 하죠. 근데 예전보다 줄었죠. 그게 독서의 효과지, 책 한 권 봤다고 소크라테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임계점이 있어요. 언젠가는 됩니다. 뭐라고 써놨네 여기다. 당장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이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기 싫어도 한글을 배웠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배웠기 때문에, 몇십 년 전에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나이가 제가 50이라고 합시다. 7080, 70대, 80대, 90대 때 그때까지 살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책을 보지 않으면은 그때 가서 답이 안 나옵니다. 이게 미래의 이익이에요. 그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뭐 한글 배우는 게 여러 가지 뭐 공부한 게 초등학교 때 사회생활 하려고 배운 건 아니에요. 미래에 우리가 어른이라 해서 당연한 듯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책을 안 봐도 당연히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0%예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다섯 살짜리 아이가 훈계를 하는 거예요. 교주한테. 저는 당연히 사람들을 안 만납니다. 피해요. 저한테 훈계하는 사람 피합니다. 얘들이 나를 훈계하고 있어요. 속으로 얼마나 가찮겠어요. 그게, 이건 제 유튜브니까 제 주관적인 말이 들어간 겁니다. 약간 오버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제 말이 맞아요. 훈계하지 말란 얘기야. 훈계는 어떤 때 하냐? 부탁했을 때. 대표님, 저의 단점 좀 말해주세요. 이런 때는 훈계해도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말하지 마. 좋은 얘기만 해. 자, 당장의 이익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우리 떤다 누나가 택시 타고 가면서 앉아가는 거 맞췄잖아, 내가. 저한테 카톡을 많이 보냈더라고. 기분이 좋은가 봐요. 아니면 극도로 한가했던지. 일하러 가잖아. 일터에 가는 것은 당장의 이익이에요. 그럼 미래의 이익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뭐 독서, 글쓰기, 운동, 산책하면서 뭔가 사유하는 거. 정말 이 운동은 다 하는 거고, 독서는 산삼이에요. 산삼. 울금까지 먹으면 진짜 천년 된 걸 먹는 거예요. 왜냐면 독서는 순간에 마음의 평온이 오거든. 물론 처음 할 때는 열받아요. 이게 도대체 기본 자세도 안 나오고 내용도 아는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사실 어려워요. 사실 글 읽는 자체가. 근데 이제 그게 습관이 되면은, 제가 어제도 메가 가서 한 6시, 한 2시 몇 분에 가서 한 7시 몇 분에 나왔어요. 물론 메가 어제는 한 잔 먹었지만 2잔, 3잔 먹을 때도 있어요. 물론 어제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허리가 아파서 나왔어. 9시 반은 10시에 끝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계속 앉아서 막 글을 쓰다 보니까, 책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 담배 하나씩 피러 나갔다 와도 허리가 아픈 거야. 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저한테 허리 아픈 데 가서 허리 아플 때까지 글 쓰라, 책 보라 안 했는데, 재밌는 거야. 뭔가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내가 잘못한 단점, 내가 잘못한 걸 내가 깨닫는, 그때 내가 책은 이제 정직 진리니까, 그때 내가 오버했구나.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스스로 알아차리는 거. 이게 그 사람은 변해가는 거지. 누가 옆에서 훈계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기분만 더러워지지. 자, 화내고, 써놨어요. 화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는 순간 그 다음이 없다. 근데 누가 어떤 자극에 내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화를 낼 수 있어요. 뚜껑이 열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나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점점 좀 그 화덩어리가 커집니다. 이게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공간이 넓은 사람은 암세포가 없어져요. 제가 피식군 피식량이라고 여기 찾아보면 있어요. 핵심 키워드입니다. 피식군 피식량, 피식량, 자음량 모음군도 있어요. 밤님 반찬님도 있습니다. 키워드가 1시간짜리 강의들이에요. 제가 실제로 중요하니까 또 얘기할게요. 버스 탈 때, 전철 탈 때 핸드폰 결제하는데 안 될 때 있을 때, 특히 전철은 가로막잖아요. 그게 쇳덩이가 동글동글한 게. 그때 처음에는 제가 몰랐을 때는 아니 분명히 결제됐는데 인식이 안 돼갖고 딱 막을 때 쌍욕이 나왔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언젠가 제가 그랬다 했잖아요. 감사합니다를 해봤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 지혜가 쌓여있는 거예요. 인계점 어느 정도 온 거죠. 감사합니다를 실제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에이 쌍욕을 했을 때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또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화가 점점점. 사람 전철 기다리는데 보면 웬 인간들이 이렇게 많아. 전 막 계속 열이 받아 있는데 감사합니다를 해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야? 나 부끄러워, 나 뜨겁게 감사합니다. 뭐야? 누가 쳐다보는 건 아니니까 속으로 온 거니까 놀라워요. 계속 웃음이 나오는 거야. 어쩌고서. 아까 전철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아,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 아까 18회 몸팔 했을 때 모든 인간들이 이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이해가 되고 암세포가 떠나가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되고, 자,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매일매일 반복된다는 얘기. 이게 뭐 나는 여름에 몸이 안 좋아서 뭐 개소주를 먹었네, 염소 액기스를 먹네, 아무 필요 없어요. 그때뿐이야. 내가 스스로 내 단점을 깨닫고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뭔가의 지혜를 배웠을 때 이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핵심이 뭐냐? 증거가 누구냐?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아, 산속의 스님들 누가 강제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분들 산로로 스스로 간 거예요. 스스로 가서 뭐해? 핵심이 뭐야? 불경 읽고 뭐 쓰고 하겠죠. 책 보는 거예요. 책 보는 거. 저거 비슷해요. 단지 저는 속세에 있고 그분들은 산에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제 유튜브니까 저는 시끄러운 데서, 복잡한 데서, 인간 세상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생각합니다. 고유한 데서 누가 못해. 지지고 볶고 하면서 막 부딪히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좀 늦더라도 그게 진짜 깨달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생활의 사회 속에 있는 겁니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식을 판 건 실의 한 수였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몇 년 전에 전쟁 나기 전에, 우크라 전쟁 나기 전입니다. 한 1000주가 1000주 3만 얼마대 했어요. 한 주에. 아유, 라면 다 불어 터졌네. 3만, 한 주에 3만 얼마짜리가 지금 150만 원이에요. 한 주에. 그때가 3천 3, 4천만 원이죠. 1000주면은 안 팔고 있었으면 15억입니다. 20억도 갈 것 같아요. 한 주당 200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LIG 렉스원 주식 50만 원 할 때 몇 달 전에 몇 명한테 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90만 원입니다. 90만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0 얼마 할 때도 사라겠어요. 누구한테.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150만 원이에요. 200 갑니다. 제 생각에는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200 가요. 자, 하나 에어로 주식을 판 건 신의 한 수였다가 뭔 얘기냐면은 제가 합리화일 수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로또가 되거나 큰 돈이 들어오면요 오히려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 주식을 안 파는 상태에서 갖고 있었다면은 아마 재앙 쪽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왜? 돈을 엄청 벌었잖아요. 한 주 팔면은 두 주 팔면 어디 가서 큰 술집가 술 한잔 먹습니다. 아마 술 떡이되게 먹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확률이 거의 큽니다. 웬만해서 인간 안 바뀌어요. 제 시련이 지금 몇 년째 왜 이어지냐? 그렇게 돼야만이 바뀔 놈이니까. 그렇게 돼야만이 더 큰 돈을 줘도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해석하라는 끝내줍니다, 진짜. 실제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아이한테 큰 돈 쥐어주면은 오히려 아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야 제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주식을 판 건 신의 한 수였다고 이제 못을 박았어요. 덕분에 건강을 얻었다. 아직 살아있다. 제 분양할 때도 하루에 돈을 많이 벌 때는 몇 천만 원도 벌었거든요. 2천만 원 뭐 벌었는데 그게 참 중요하다. 어떤 분이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소개로. 근데 내 지인이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그 누구 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머 양기수 씨 여기서 봤는데 나 모르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평상시 일상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평판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분하고 저 사이가 안 좋았다. 계약이 안 됐겠죠. 근데 그분이 다행히 저를 잘 봤어요. 유튜브에서 따온 건데요. 돈보다 신용보다 내 말투를 점검하세요. 말투가 잘못되면은 평생 사람이 떠나갑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90%예요. 몰라요. 자기가 공간이 없는데도 잘난 줄 알아. 자, 제가 20대 때 사귀던 여성분들은 첫사랑도 있고 이렇게 몇 명 있는데 떠올라요. 떠올리면은 약간 긍정적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렸을 때 웃음이 나오는 인연이 진짜 좋은 인연이라고. 누굴 떠올렸어. 웃음이 나. 지금 잘 안 만나고 있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내가 떤다는 누나를 떠올렸다? 근데 웃음이 나는 건 맞아. 근데 옛날 같이 큰 웃음이 나오질 않아. 썩소. 근데 요 근래 이제 10년 안짝으로 해서 누군가를 2명 정도 생각나는데 웃음이 전혀 안 나요. 그 두 분은 오로지 그냥 인상 쓰는 24시간 중에 1분 정도 웃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만나? 24시간 같이 있으면 1분 웃어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뭔가 굳은 표정을 갖고 있고 뭔가 자기가 화내는 게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90%예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진짜 있더라고. 여기 써 있잖아요. 오늘의 법칙이란 책 있잖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받은 상처나 모욕을 과장하고 너무 민감하게 분통 터뜨리고 화내는 걸 갖다가 힘의 징표라고 믿는다.
4월 8일자에 나오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정말, 난 그래서 황혼이 오는 사람들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4월 13일자 무시보다 비난이 낫다. 자, 저는 이 책을 갖다가 몇 년 전에 먼저 사서, 똑같은 책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책을 먼저 봤어요. 똑같아 내용이. 근데 왜 또 샀냐 말씀드렸잖아요. 이 책은 중간이 비어 있어요. 내가 찢어서 갖고 다니니까. 이 책은요 안 찢을 일이 없죠. 책이 두 권이니까. 무시보다 비난이 낫다. 이 무시는 끝난 거예요. 무시. 누가 있는데 투명인간. 요즘에 그러잖아요. 가장이 일 끝나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자녀들이, 와이프가 무시한다. 인사를 안 넣는다. 출근할 때 인사 안 넣는다. 저는 이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비난은 뭐야?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난은 누군가를 갖다가 욕한다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고, 무시는 그냥 무시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제 가방에 찢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4월달치가 읽었어요. 제가 무시보다 비난이 낫다.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무시보다는 비난이, 심지어 모략이 낫다. 아주 관심의 종류를 가리지 말고 뭐 관심 받으라. 이게 정말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읽어드리기는 좀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10분 안에 끝낼라 했거든. 말이 길어지면 없던 잘못도 생기는데. 당신은 이 독특한 존재감이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비난받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흔한 착각이다. 이보다 더 진실과 거리가 먼 것은 없다. 일단은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나오더라고. 눈에 보여야 승진도 하고, 눈에 보여야 사랑을 받습니다. 눈에 자주 띄어야 돼요. 자주 만나는 게 최고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네, 눈에 보여야.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 앞에 나타나야 돼. 자주. 이 얘기를 많이 했죠. 저도 계속 반복해 써놓는 거예요. 20대 30대 때 20, 30년 후에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때는 지금처럼 안 살고 아주 여유 있게 살 거야. 오늘이 그날이라고. 근데 사람들 90% 이상이, 99% 이상이 또 미룹니다. 7080 때. 제가 나가면은 동네 할머니들이 담벼락에 앉아 있어요. 동네에. 물론 그분들의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래요. 멋있어 보이진 않아요. 여럿이 모여서 막 수다 떠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두 명이서 멍하고 있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체력이 돼야 그 다음에 정신력이 오는 겁니다. 놀고 싶어도 7080 때 몸이 안 따라주면 못 놀아요. 더 무서운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책을 봐야 돼. 그래서 명곡이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는 화무는 11홍이요. 다 맞는 얘기인가? 젊어서 왜 질립니다. 막상 놀러 하니까 몸이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고, 같이 놀 친구가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놀질 못해요. 몇십 년 동안 습관이 들어서. 지금 충분히 50대 60대 때 놀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습관이 돼 있어. 일 안 하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아직도 자기가 돈이 없다고 생각해요. 밑에서 보면 재벌인데 그 위를 이재용을 보고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을 보고 사나 봐요. 대부분 한 80% 이상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돈을 못 씁니다. 뭐라고 안 해요. 그 사람 팔자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조언이나 훈계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먼저 물어보지 않았을 때는. 마음이 상했을 때는 일단 자라. 이것도 말을 아끼란 얘기예요. 뚜껑 열리면 자리를 피하란 얘기예요. 저는 가끔 제가 제 3자가 돼서 제 저쪽을 쳐다봐요. 100m 거리에서 또 다른 양기수가 저를 쳐다봅니다. 객관적으로 쳐다봐요. 그럼 제가 행동을 침 뱉고 싶어도, 담배꽁초 버리고 싶어도, 욕하고 싶어도 또 다른 양기수, 다른 말로 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늘이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단점이 고쳐지고는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내 행동을 한번 봐봐요. 술 처먹고 그냥 소리 빠락빠락 지르고. 저는 그런 적은 없어요.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자, 깊이 바라보라. 이해는 깊이 바라보는 과정에서 열리게 된다. 이해. 용기, 사랑, 자비, 평등, 기쁨 뭐 다 있는데 저는 최고의 덕목을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이해는 뭐냐? 제가 어제 신곡천에서 꽃을, 이파리를 깊이 한번 바라봤어요. 누군가를 깊이 한번 바라보세요. 연민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깊이. 이해심이 생길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여기까지만 하고 너무 끝도 없으니까. 끝도 없어. 이거 다 하려면 이거 있잖아요. 양기수를 써놓고 동그라미 1, 2, 3까지만 해보세요. 중앙에 나 있고 동그라미 1에는 가족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저는 가족이 동그라미 3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1에 딱 3명이 있어요. 주황님하고 현님, 세 분이 계신데 주황님은 평균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통화도 잘 안 해요. 카톡은 주고받지만. 신기하죠. 현님은 1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만난 지가. 신기하게 저고 주고받는 사람들이, 전화 자주 주고받고 통화하는 사람들이 1번 동그라미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2번에도 거의 없습니다. 1번은 원래 가족, 2번은 절친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보통. 근데 저는 좀 교주니까 특이한 인생을 살아서 가족이 3번에 있어요. 3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거 동그라미 그 이름 넣을 때 전화번호 보지 말라고 책에 써 있더라고요. 그냥 떠오를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2번, 참 신기하게 한 명이 3번 방 4번 방에 가 있어. 바뀝니다. 인생 무상이에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아니 처음에 내가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걸 그리라 했으면은 당연히 3번에 있는 가족이 1번에 와 있겠죠. 근데 지금 50 넘어서 그리니까 현 환경에서 상황에서 하니까 3번에 가 있는 거야. 바뀌어요. 그리고 누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지. 저는 누구한테 서운하다고 생각 1도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상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책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일상이 매일 반복되거든요. 그 정화시켜줘야 돼. 부정적 인간은 가만 놔두잖아. 책을 안 보면요, 8대2 법칙에서 80%가 부정이에요. 항상 걱정. 일이 잘 돼도 걱정. 안 되면 말할 것도 없고. 이 유전자 자체가 누구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걱정으로 기울어요. 걱정하는 순간에 암세포가 늘어나요. 이게 매일매일 일상 암세포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생기던 거에 걱정이 추가돼요. 로또가 맞아도 걱정이 와요. 책을 안 보면. 그게 매일매일 일상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때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럼 뭐로 암세포를 키우냐고. 그럼 긍정적인 얘기하면 되잖아. 자, 여기서 들어올 거야. 아, 좋은 일이 있어야 긍정적인 말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이 있었어. 지 기준에서. 그럼 나쁜 부정적인 얘기하면 돈이 들어와? 사람만 떠나가지? 아니 뭐 내가 쌍욕하면 돈이 들어오냐고. 내 걱정하면 들어오냐고. 그걸 못 들어오냐고. 제가 거의 60년 가까이 살아봤잖아요. 뭐가 행복한가? 인생이 무엇인가? 어차피 인간은 애인이 1000명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 100억이 있어도 공허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인간이라는. 배부른 돼지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끝이 없어요. 우주 가면 사람이 산속에 들어갈까? 뭐 스님도 있고 자연인도 있고. 답이 없으니까.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신께서 글을 주셨고 책을 선물했어요. 평온하게 천수를 누릴지 아닐지는 본인이 책 들으면 읽으면 좋은 거예요. 제 경험에서 제가 이 어려운 시국, 사실 말도 안 되는, 저는 솔직히 하나 해결하면 또 읽고 또 읽고. 근데 그게 이제 교주가 되는 팔자다 보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할 그런 거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덕분이에요, 사실은. 제 경험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간접 경험이 따라와야 돼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일어난 일은 모두 최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어나는 일은 모두 최고입니다. 또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라. 어떤 경우에도 웃어야 돼요. 아이들, 춤추는 아이들. 니체가 말하잖아요. 최고의 단계는 낙타 사자가 아니고 춤추는 아이다. 아이처럼 살라 이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고. 뭐라고 적었더라, 니체. 좋으면 하는 거예요. 좋으면 자기 기준대로. 뭐 비교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익이 됐든 손해가 됐든 좋으면 하는 거예요. 양기수가 니체가 말하는 아이처럼 사는 사람이 유튜브 다 저한테 말합니다. 조회수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되는 걸 왜 오냐고. 재미도 없다 어쩌다. 왜? 그게 이익이든 손해든 좋으면 하는 거니까. 아이처럼 사는 거니까. 저는 항상 이렇더라고. 경험하고 이렇게 책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멋있게 살더라고요. 옛날에 서울대학교 박창국 교수님 니체 강의를 제가 듣긴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분 목소리 참 좋더라고요. 이게 언젠가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요, 언젠가 그게 떠올라요. 무의식은 신입니다. 신의 능력으로 저장이 다 돼 있어요. 그 박창국 교수님 강의 처음 들은 지가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이처럼 사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나는 1,000억 원을 벌어. 카예행 골침 양토모 안호행 누교 교주 양귀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